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트럼프 효과란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의 8% 폭등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 빅딜이 이제 임박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이 대폭발할 것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영국과의 빅딜이 이제 완전히 아침에 나오면서요. 시장이 후끈후끈, 특히 이제, 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요. 더 이제 흐름이 좋았죠.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요. 살아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이제 느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소 1.11 조금씩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0.63 살짝 올랐고요. 엔비디아 0.27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요 정도 조금 쉬어가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아마존은 1.79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이 중국과의 빅딜이 오면 가장 큰 혜택을 볼 또 회사죠. 자, 구글 1.93 반등했습니다. 구글이 어저께 많이 빠졌었죠. 어제 거의 7, 8% 빠졌거든요. 그 지금 미국 정부가 구글을 하나를 해체하겠다. 크롬하고 구글 서치 해체한다 그랬는데 자, 구글 쪽에서 디펜스를 많이 했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구글이 그렇게 지금 당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구글의 어떤 전성시대 이런 것들은요. 이미 챗GPT나 이런 그록이 나오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법원들이 항상 법이 뒷북을 칩니다. 자, 그리고 메타가 0.20 살짝 올랐고요. 오늘 테슬라 3.11 올랐습니다. 원래 장중엔 더 많이 올랐거든요. 괜찮았어요. 테슬라 많이 올랐고 팔란티어도 보세요. 7.85 오늘 거의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테슬라와 팔란티어, 테슬라가 오늘 흐름을 주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장의 주식들도요.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주식들이 좀 이제 데미지가 조금 있고요. 뭐 그다음 나머지는 그래도 역시 그 빅딜의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다들 오르는 그런 흐름세라서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마 Fear and Greed Index나 공포와 탐욕지수 이런 것들도요. 점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뭐 백악관이 싱글벙글 너무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백악관에서 보십시오. 지금 이 부통령하고 뭐 옆에 그 비서관들하고 그냥 시종일관 유머가 오고 가면서요, 아주 재밌게, 드디어 첫 번째 딜이 일어났다는데 미국과 영국의 이 딜이 드디어 타결됐다는 거죠. 스트라이크 트레이드 딜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직접 first 딜이었다라고 아주 이제 극찬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이 딜이 드디어 성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이제 오고 갔는지 보면요. 앞으로 다른 나라와 딜에도 어떤 게 나올지 이제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보시면요. 위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미국 쪽에서 영국에게 양보해 준 것들은 뭐냐? 자,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는 거 UK made steel will drop from 25% to zero라고 합니다. 자, 영국에서 만든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0%로 빵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없어. 니네 영국에서 만든 철강은 그냥 들여와도 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의 이제 자동차가 수출되어질 때, 자, 영국에서 제조되어지고 완성된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에 기존의 27.5%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었는데 10%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죠. 영국 입장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미국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요. 자, 원래 뭐 미국이 항상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영국 시장을 더 많이 미국의 제품들에 대해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제품들 중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에탄올, 그리고 뭐 머시너리, 그리고 농산품들 있죠.
많은 농산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트럼프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탈하게 됐을 때에 무려 5 billion opportunity for new expor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5조 원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한 1,500으로 계산 편하게 해서 거의 7조 원 이상의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이 마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미국이 더 부자가 된다. 7조 원 정도. 트럼프 말을 빌리자면요.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부자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이제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뭐 그냥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외에 계속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들은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10% baseline tariffs on US imports from UK입니다. 자, 영국에서 수입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영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 있죠. 미국으로. 그거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이건 유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자동차 수입 들어올 때에 10%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10%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일부 품목들은 여기서 조금씩 올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왼쪽에도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Some of it much high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 baseline tariff가 as a low number. 이거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거든요. 지금 10%에 우리가 어떤 그 모든 항목들에서 10%는 유지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정도 추가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거 너무 낮은 low number라는 거야. 웃으면서 막 얘기했어요. 야, 낮은 숫자지, 이 정도면. 그러면서 some will be much higher. 근데 일부는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전체적으로 주가가 더 이렇게 흐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막 빅테크들도 그렇고 좀 상승 흐름들이 쭉쭉 올라왔던 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거래를 했는데 10% 베이스라인 정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 10%라고 하는 건요. 사실 부담이 없어요. 뭐 우리가 100원 내던 걸 110원 내는 거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트럼프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고 다른 나라들에서 그 정도를 이제 보통 요청을 이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145%, 150% 이렇게 막 지르고 있는 것들은요. 그것들은 막 그냥 이제 중국이 함부로 나오고 미국을 존경하지 않는다, 뭐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감히 네가 이러면서 이제 막 지르게 막 보복처럼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데 원래부터는요. 그냥 지금 미국에게 더 많이 니네가 이득을 내고 또 무역에 적자를 미국에 더 많이 안겨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니네도 좀 같이 감내해야지라는 거거든요. 미국도 뭐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요구하진 않는다고요. 똑같이 되면요. 굳이 미국을 큰형님으로 모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가져갈 필요도 없고요. 다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애초에 그런 생각 없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러니까 지금 10% 정도 여기서 뭐 15% 항목별로 그 정도 해야 상대국도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이번에 하고 또 뭐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이것만 하더라도 적자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오늘 이 발표가 나오면서요.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사실은 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거래할 때도 우리나라랑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 하잖아요. 일본 지금 현재 대만이 있는데 다 비슷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갈 거예요. 기본 10% 정도에서 그 다음에 항목별로 조금씩 조절이 있을 거라고요. 이제 각 나라별로 그렇게 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얘기를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백악관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도어스태핑도 하고 오고 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기자들의 관심은요,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국과의 거래거든요. 왜냐면 중국과의 거래가 가장 크니까 사실은 중국과 지금 어떻게 돼갈 거냐 이런 질문하니까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145% 관세 부과한 거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It's coming down 이라고 얘기했어요. It is coming down. Don't worry. It is coming down.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중국에게도 무자비하게 때렸던 이 관세들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벌써 지금 이제 둘이 대화하면서 이제 합의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불균형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 중국 너희네들도 미국을 좀 생각해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어떻게 거래하고 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면 다 상대국들도 다 인정해요. 이걸 왜 안 해주겠습니까? 미국의 소위 말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이 동맹국 아닙니까? 당연히 미국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 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것도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온다는 거. 이 얘기는요. 중국과의 딜이 빅딜이 발표가 될 수 있어요.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폭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폭등을 하지 않더라도요.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관세가 때려지면서 막 지금 염려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뭐가 있냐면 경기 침체.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가 지금 거의 한 달 반, 두 달간 머물면서 이거 미국에 지금 적체되어 있는 누적된 그 어떤 프레셔죠. 그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1기 때가 이 사실 말해서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전고점 다 뚫어버리고 다 올라버려요. 월등히 많이요. 그러니까 그때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1기 패턴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막 떨어져 있을 때 계속 사모아두는 것이 좋다. 지금 사야지, 결국은 공포 분위기 때 사야지, 나중에, 이제는 완전, 그 시장이 뜨거워질 때는 그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국과의 관세도 내려온다라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소식은 오랜만에 전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요, 뭐 하락할 때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벌써부터 시장이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딜이 이루어질 것 같고, 소위 관세 문제가 그동안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다 짓누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요. 벌써 또 움직이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10만 달러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래쪽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막 그 7만 불대까지 떨어지고 6만 불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쭉쭉 올라와 버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10만 불 돌파했거든요. 자, 이렇게 가면요. 아마 흐름이 지금 중국과의 이게 경기 침체만 안 빠진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중국과의 거래 빅딜이 성사되었다 이런 소식이 빵빵 터져 나오면요. 비트코인은 올해 아마 15만 불 이상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10만 불 돌파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이 비트코인에도 어저께 특히 이제 그 재무장관 발언이 영향을 준 겁니다. 재무장관이 디지털 에셋, 즉 가상화폐 쪽은 그 스테이블 코인처럼 뭐 소위 말해서 달러하고 연동되어진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전체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은 미국 채권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결국 달러의 유동성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좋다. 즉 미국 채권도 사주고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이 곳이 바로 이런 코인 시장이거든요. 사실 코인은 달러가 없으면 그냥 쓰레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달러와 연동 안 되는데 뭘로 바꿔줄게 할 때 준다고 할 때 달러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런 그 가상화폐를 활용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계속 보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어제 그 얘기와 관세 문제도 풀려가고 있다. 이거는 완전 호재가 되는 거죠. 중간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요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이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처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후로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전부 다 관세 때문인데요. 갑자기 관세에 두들겨 맞으니까 미국 경제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특히 노동 생산력 있죠. 이 노동 생산성, 이 labor productivity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왼쪽에 빨간색으로 된 거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은 뚝 떨어지죠. 그 전에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노동 생산성이 처음으로 빨간색을 보이면서 떨어집니다.
22년도 그 금리 있죠. 고금리 쫙 올라갈 때에 그때 노동 생산성이 막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벌써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요. 전체 지금 레이버 코스트가 올라갔죠. 이 레이버 코스트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마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노동력의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우리가 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럼 거기에 월급을 어느 정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생산성을 나와야 되는데 돈을 더 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노동력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금 그 마진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생산성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관세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전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관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노동력 가격도 올라가니까 결국은 노동 생산력도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2022년도에 소위 금리 올리면서 나타나는 그때 물가가 막 오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요. 결국은 노동력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현상도요.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 안 좋아요. 잘못하면 주가가 또 진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관세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다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1분기 어닝콜에서 테슬라가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 요청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우리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가 뭡니까?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하려 했는데, 그때 그 record number of test drives globally in Q1이거든요. 1분기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테슬라를 테스트 드라이브 하겠다. 그러니까 모델 Y, 뉴 모델 Y죠. 새로운 모델 Y가 출시되기 전에 그 모델 Y의 테스트 드라이브 신청, 막 사람들이 일단 타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근데 직접 운전해보면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1분기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그 테스트 드라이브, 즉 시험 테스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보는 거요. 그게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에요. 2분기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2분기 때 테슬라 호주입니다. 테슬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쪽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new record high last week for number of test drive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테스트 드라이브 숫자가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계속해서 역대급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새로운 모델 Y를 직접 운전해보고 타보면서 와, 이거 인기가 폭발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많은 나라들에서 원래 그 테스트 드라이브가 늘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또 현재 출시가 되고 있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역대급으로 시험 테스트가 나온다라는 거, 이건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이제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question is how many of these test drives are converting into orders죠.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실험적으로 다들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드라이브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실제 주문으로 얼마나 옮겨지느냐, 얼마나 이제 연결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중국에서도 테스트 드라이브가 어마어마했는데 다들 지금 데이터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흐름은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뉴 모델 Y 나오고서는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인기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정치적 이슈랄지 또 트럼프하고 머스크와의 관계 이슈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좀 주춤한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세엔 영향은 없다. 결국은 대세는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 이슈라는 것도 항상 그렇습니다. 좀 튀어오르다가도 금방 가라앉는 게 보통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는 트럼프하고 일하는 부분에서 도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도지에서 일한 시간이 이제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점점 이제 내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 좋은 소식은요 1분기 때도 역대급 테스트 드라이브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호주에서 또다시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건데, 호주는 어제 데이터 보셨죠? 호주가 정말 놀라운 건요 테슬라 에너지의 매출이 테슬라 전기차 매출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 이거는 메가팩이랄지 이쪽이 호주 쪽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왜냐면 호주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리고
태양 햇빛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은요, 이 테슬라의 메가팩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가팩 매출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 매출을 뛰어넘는 그런 기염을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은요, 계속 꾸준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판매는요, 계속 올라가요. 연간 50%에서 뭐 70%씩 성장할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이 전기차 어떤 지역들은요, 전기차 매출을 뛰어넘는 곳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테슬라 사랑이 넘친다. 에너지 쪽도,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사랑도 넘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테슬라는 차근차근 이제 미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몰아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는데요. 저 테슬라의 세미트럭 공장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 세미트럭 공장을 보시면요, 아래쪽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요, 저 뒤에 너머의 공장이 기가 네바다 공장이에요. 여기 네바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이에요. 네바다도 LA 쪽에서 이스트로 가게 되면은 라스베가스가 있거든요. 그 라스베가스가 네바다 사막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바다가 좀 길어요. 위쪽으로 가면은 캘리포니아 북쪽인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북쪽으로 좀 가다 보면요, 그게 이제 리노라는 곳도 있는데, 그 가는 그 길 어간에 보면은 이제 이 네바다 쪽에 이 기가 네바다 공장이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하고 좀 가깝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가 네바다는 뭐 네바다가 원래 사막이죠. 완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바다는 보통 도시가 라스베가스하고, 라스베가스 큰 도시죠. 사막 가운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제 리노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이 사람 살 곳인데, 나머지는 뭐 사막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네바다에 테슬라가 이제 공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자, 세미트럭 공장이요. 저 뒤에 기가 네바다 이제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엄청난 세미트럭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세미트럭에 지금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부분에도 보면 거의 다 틀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트럭 공장이 이제 거의 모양이,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올해 초인가요? 그때 1월달, 2월달, 작년 말에 보면은 여기에 뭐 뼈다귀만 있었잖아요. 정말 뼈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가 네바다 특히 이제 세미트럭 공장이요, 완전히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이제 공사 마무리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겉만 보더라도요, 지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특히 지붕에 루프 패널이 있거든요. 패널이 인스톨 됐는데, 특히 이제 스탬핑하는 곳 있죠. 그러니까 찍어내는 건데, 세미트럭도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세미트럭도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찍어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가장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쪽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스탬핑 찍어내는 것도 현재 다 이제 루프 패널이 다 지붕 패널이 다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딱 눈으로 보더라도 한눈에요, 그 지붕은 뭐 다 완성됐고, 벽도 이쪽 뭐 웬만하면은 다 끝났고요. 이제 내부의 생산 라인을 이제 셋업하고 이런 부분, 저 디테일한 부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벌써 5월 달이잖아요. 아마 5, 6, 7, 8,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요, 아마 9월, 10월 달에는 거의 다 이제 드러나서 이제 시험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가을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가을이 되겠죠. 올 가을이 되면 땡스기빙 또 오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요, 또 테슬라가 세미트럭이 이제 나온다 이러면서 굉장히 또 기대감들이 올 겁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가 이 자기의 길을 하나씩 그냥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그때 또 폭발하는 겁니다. 주가도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좋은 소식입니다. xAI 소식인데요. 자, xAI가 지금 현재요,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콜로서스 슈퍼컴퓨터 GPU 클러스터죠. 아래쪽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바로 이 지금 시골 지역에 GPU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뭐 10만 개 세팅해 놓고 지금 거의 이제 20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20만 개를 돌리고 있는데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풀캐파로 돌아갈까요? 당연한 거죠. 지금 그록입니다. 여러분, 이 xAI는요,
그록을 우리가 지금 그록 지금 3.5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록 안 써본 사람은요, 그록을 써보세요. 머스크가 만든 최고의 챗GPT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챗GPT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록을 써보시면요, 아 정말 압도적입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조금 더 GPT가 나은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이제 학습이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그록 3.5 또 그록 3.0, 그록 정말 압도적입니다. 왜 그러냐? 10만 개 이상의 이미 이런 GPU를 돌리고 있으니까 데이터 처리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빠르니까 정보 습득력도 빠르고 모든 것들이 빠르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20만 개, 앞으로 100만 개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xAI가 이렇게 지금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제 원래 이 GPU 돌리려면, 슈퍼컴퓨터 돌리려면 전력 공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력 공급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xAI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번에요, 새로운 150 소위 말 메가와트 아워 그리드 파워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력망을 탄탄하게 공급했다 라는 거고, 여기에 또 150메가와트아워의 메가팩을 옆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한 건데, 이건 뭐예요? 결국은 이 전기 공급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전력 공급이 피크를 찍을 때, 또 이 정전이 가끔씩 돼요, 여러분. 미국은요, 뭐 허리케인이 온다,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럴 때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전기 나갈 때에 이 메가팩이 그동안 저장해둔 전기를 가지고요, 이 소위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죠. 그러면 안정감 있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카톡 사태 있었죠. 카톡이 먹통이 될 때. 자, 그런 먹통이 될 때는 뭐예요?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요,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터지면은 회사 이미지가 완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이 메가팩에 같이 추가되는 건요, 굉장히 도움되겠죠. 아마 앞으로 메가팩이 더 많이 추가될 겁니다. 왜냐? 100만 개의 GPU를 돌린다? 그럼 메가팩이 지금보다 5배에서 10배는 더 필요한 거겠죠? 그 테슬라,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윈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디맨드가 굉장히 높을 때, 그러니까 이 메가팩의 역할은요, 보통 여름 때 에어컨을 많이 쓰면은 수요가 피크를 찍잖아요. 그때는 전기 공급이, 전기료도 비싸지만 전기 공급도 완전 굉장히 수요가 빡빡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에 밤에 전기 수요가 약할 때에 전기료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메가팩에 전기를 담아둬요. 그래가지고 낮에 그걸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 효율도 좋아지고 비용도 낮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그록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그록은요, 소위 말해서 X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가고 같이 이제 이 데이터를 여기서 막 수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이 그록은요, 지금 이 앞으로 3.5, 3 버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테슬라에게 실린단 말이에요. 테슬라에게 실리는데, 자, 더 나아가서는요, 테슬라 로봇에 장착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록이랄지 특히 챗GPT를 여러분들의 AI 비서로 쓰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기획할 때도 챗GPT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록 정말 좋거든요. 그록이 더 이제 뛰어나단 말이에요. 3.5 버전 같은 경우는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게 앞으로 스피치 대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비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에 장착이 된다? 그록이? 그 머스크는 그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미래를요. 그러니까 그록이 장착되면 여러분들이 눈 떠가지고 스피치로 옛날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은 누구나가 다 아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아마존에서도 만든 거, 뭐 또 시리 이런 것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눈 떠서 날씨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아예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디베이트 하느냐? 뭐 정치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령 여러분들 정치 디베이트 한다고 치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윤석열의 뭐 쿠데타를 얘기하니까 뭐 지금 또 이념 논쟁 뭐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그록에다가 물어보세요. 그록에다가 제발 여러분들이 그록에다가 윤석열의 계엄령이 이번에 계엄이 이게 쿠데타인가 라고 질문을 딱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반대자들은 뭐 지금 뭐 이 또 이 소위 선거도 이 전부 다 이게 불법 선거를 했고 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음모론이면 완전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다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미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주식 투자 얘기하다 보면 트럼프가 연결돼 있고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경제고 경제가 정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한국 정치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한국에 제 지인이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한참 그때 그 윤석열 그 탄핵되고 이럴 때요. 그때 전화가 와서 저에게 대뜸 뭐라고 하냐면요. 이분이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제 친구는 완전 뼛속까지 경상도 집안이에요. 근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하러 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묻는 거예요. 야, 왜 트럼프가 미국이 트럼프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에 빠졌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도 이거 안 도와주러 오냐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러길래 제가 정말 한숨을 쉬었어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록을 검색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 행정부는요, 계산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윤석열의 이번에 소위 계엄한 거를요, 치명적인 그 정치적 실수를 범했다면서 이거는 헌법을 위배했고 그 얘기를 다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기 뭘 도와줘요. 불법을 저질렀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동을 했다라고 여러분 그러게 쳐봐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머스크를 좋아하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근데 미국의 행정부의 데이터도 보세요. 그리고 이 CIA 거는 잘 볼 수 없는데요. 그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CIA도 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극우 유튜버들을 봐가지고 완전 생각이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스크에 투자도 하지 마세요. 이 머스크가 만든 그록에서 다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 다 해줘요. 친절하게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그런 극우 유튜버들의 돈만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소설 쓰고 있는 것들 그런데 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영혼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당장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 극우 유튜버들 건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물어보면요.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이 쿠데타냐고 질문해 보세요. 쿠데타라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저는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뵐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